수원 8달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근래 서해 관련해서 꽃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장관이 보시기에 이게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들께서 특히 서해 연평대 병영도 5개 도시의 주민들 어민께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하는 것과 병행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정부가 자기 나라의 이제 G2의 국격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 어민들에 대해서 좀 심도 높은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해경본부와 국민안전처 알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언론 보도상에 된 것과 전체적으로 해서 사실 국민안전처 조직 설립의 원칙이 예측되는 위험과 그런 것으로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예고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직을 통폐합하고 해경과 소방재난본부를 통합해서 만든 그런 취지로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대응이 사실은 사건이 대충 종료된 마지막 정도에 좀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은 기존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사건도 있고 또 특정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글램핑이라든지 또는 이 새로운 그 신종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좀 늦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은 저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경과 소방재난본부를 통합해서 진행하면서 각 상황의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는 속도와 방향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 시그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는 준비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안인데요. 소방재난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서도 국정감사와 국회에서 제기된 사안인데 지금 여름입니다. 6월 여름부터 혹서기에 그 소방관들에 대한 소방복에 대해서 장관께서 파악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마지막 뒷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 작년에도 19대 이 안행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걸 좀 빨리 하려다가 또 조금 부담이 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예산에 정식을 타서는데 이 복제라는 게 활동복을 입다가 또 거기다 방화복을 입는데 방화복은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또 소방 직원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의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 8천만 원이 없어서 현재까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도 또 그렇게 진행하고 올해 또 타당성 조사하면 현 국면으로 보면 내년도 그냥 갑니다. 이게 이런 방식의 업무 처리로는 국민안전처를 조직을 만든 그런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장관 직권으로 그런 정도 예산은 편성해서 좀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작년에 8천만 원 저걸 하다가 이제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은 뭐 다 알고 계시고 올해 안에 소방교부세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해결하겠습니다. 장관. 네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께 말씀드리면 소방재난본부의 그 전체 소방 수요와 소방 인력의 수급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18,000명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필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정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하반기 추경의 핵심이 일자리 추경인데 그 속에서 필요한 소방관의 인력, 장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소방관이라고 하는 인력과 연관되는 장비들이 같이 추가돼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이 추경 시기에 소방관 충원에 관한 제안들을 좀 국무회의나 이 석상에서 정확히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방교부세가 올해 4,147억 있기 때문에 그것은 17년까지 장비에 대해서는 100% 보유하고 노후율도 제로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개인 장비에 대해서는 핵심은 인력입니다. 예, 근데 인력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 18,000명 부족한데 매년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씩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반기 추경의 핵심이 일자리인데, 민간 베이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현재 나와 계신 우리 국민안전처 장관과 경찰청장님도 마찬가지신데요. 필요한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을 현장에 가장 민원 부서에 있는 이런 인력부터 충원해 나가면서 그것이 전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간다면 전체 전 국가적으로 추경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분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집회에서 주최 측 위원장인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훈 위원장이 1심에서 얼마 구형받았습니까? 8년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측에서 당시 집회로 부상당한 경찰 재판부 중에 현재 입원 중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현재 서울대병원에 며칠째 있습니까? 예, 229일째 있습니다. 229일째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이 당시에 봤듯이 과잉 진압과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오늘 추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공권력과 국가 폭력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1분만 말씀 하기 위해서 경찰관 복무 지침, 물대포 사용 지침 그리고 각 속도를 규정해 놓고 여러 가지 지침을 가지고 조정해서 나왔던 상황인데 저희들이 다 같이 본 영상에 의해서 보면 과연 그 지침에 준해서 국가 공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켰느냐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 폭력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의 핵심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그 지침을 벗어났으면 그거 정확히 규명을 하고 조정해 나가고 처벌하고 또 시정하는 그런 과정을 양자가 같이 밟아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자료 요청과 이런 부분들을 요청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새누리당의 장재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